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새해 들어서 시장이 흘러내리면서 테슬라 역시 같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연초 하락장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혼다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테슬라였다면 어땠을까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다시 오르고 있어요.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3.7%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자 시장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국채 금리는요, 나스닥 기술주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나스닥이 0.56%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이렇게 오르는 것은 올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식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제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일단 현재 기준금리인 5.5%는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연준 위원들은 밝히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금리 인하 시작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조기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시장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연초부터 미국의 기관과 미디어들은요, 애플 주가 때리기에 나서고 있어요. 어제 바클레이즈의 매도 의견에 이어서 파이퍼 샌들러 역시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애플을 한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주가가 1.27% 빠졌는데요. 이것 역시 오늘 나스닥 하락에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빠지면 코스피가 많이 빠지듯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그리고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게 애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애플의 하락은 증시 전반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아무튼 현재 금리 인하에 돌입하기 전에 그가 워낙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미국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최근 5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역시나 15,000선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일단 올 한해는 나스닥이 그래도 대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2022년에 워낙 큰 조정을 맞이를 했었고 2023년 3월에 이렇게 5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 사이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시작한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이 최근에 15,000선을 찍으면서 51선과 201선과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괴리를 좁히는 그런 이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1차 지지라인 14,100선, 2차 지지라인 13,350선을 생각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가도 소폭 빠지면서 에너지 주식은 좀 하락을 보여주었고 애플과 아마존이 오늘 좀 크게 흘러내렸어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빠지니까 오늘 지수가 전반적으로 빠졌다 볼 수 있겠는데 헬스케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금융주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만약 한국 시간 1월 5일 금요일 프리마켓 즉 한 오후 10시 정도에 발표될 미국 고용 보고서가 시장의 예상보다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금요일장은 그래도 반등을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되기 전에 ADP 민간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미국 고용 보고서보다는 신뢰가 떨어지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지만 자, 이것 역시 오늘 하락에 좀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12월 달 수치가 나왔는데 고용 건수가 16만 4천 건이 나왔어요. 예상치 13만 건보다 좀 높은 수치가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고용 보고서도 시장이 우호적으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유가도 70불대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CPI 지수라든지 PCE 지수가 이번 달에도 기조적인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물가지수 발표를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반등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어제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3월 20일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확률이 64.8%였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62.1%로 좀 소폭 낮아졌어요. 자, 이 기대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3월 20일에 금리 인하가 될지 5월 1일에 금리 인하가 될지 아니면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지 이 확률을 계속해서 잘 트래킹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3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면 중식 즉 미국 지수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이 기대감이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자, 이 금리 인하 확률 앞으로 잘 트래킹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0.22% 하락한 237.93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242불 때까지도 오르긴 했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으로 마감한 건 아쉽고요. 오늘 애플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흘러내리면서 같이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테슬라가 최근 한 2개월 동안 거의 230불대 초반에서 잘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더 하락하더라도 230불 전후로 해서 반등이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크게 흘러내리더라도 200불대 초반에서는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해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제네피셜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 자체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한국 시간 1월 25일 아침 6시경에 있을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는데요.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FSD 버전 12가 와이드 릴리즈 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죠. FSD 와이드 릴리즈와 함께 4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1월 중순경과 1월 말경에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대로 FSD 버전 12 와이드 릴리즈가 없고 테슬라 4분기 실적도 특히 마진율이 좀 낮게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230불을 깨고 200불대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자,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이죠. 이 7,500불에 달하는 보조금을 구매하자마자 바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매 이후 1년 뒤에나 돌려받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사자마자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다만 이러한 정책 변경과 함께 이 7,500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모델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기존 25개 모델에서 13개 모델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줄어들면서 모델 3도 2개 모델이 이렇게 보조금에서 빠졌어요. 스탠다드 레인지와 롱 레인지가 되겠는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쓰면서 이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현재 미국 내 판매 가격을 보면 모델 3 퍼포먼스부터 모델 Y까지는 미국산 배터리 부품을 쓰면서 7,500불의 EV 크레딧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적용을 하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가 거의 39,000불대인데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36,000불대예요.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가 더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면 안 되죠. 모델 Y가 더 비싸야만 합니다. 모델 3 롱레인지와 모델 Y 롱레인지를 비교해봐도 그래요. 현재 모델 3 롱레인지가 모델 Y 롱레인지보다 거의 4,000불가량 더 비싼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롱레인지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이 되죠. 이 모델들이 안 팔리겠죠? 현재 이 두 모델의 판매량은 분기당 미국 내 판매량이 스탠다드 레인지는 43,000대, 롱레인지는 8,000대나 되는데요. 이 두 모델이 안 팔린다라고 치면 분기당 5만 대씩도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와 관련돼서 좀 정책을 빨리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델 3 롱레인지가 보조금을 못 받으면서 모델 3 퍼포먼스보다도 가격이 비싼 상황이에요. 롱레인지보다 퍼포먼스가 더 비싸야만 하는데 이것도 지금 역전 현상이 있는 거죠. 자, 언밸런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서 좀 다행인 점이 있었어요. 새로운 뉴스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모델 3 하이랜드 신규 모델이죠. 자, 여기에 보이는 모델 3 가격은 기존의 하이랜드 모델이 아닙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기존 구형 모델 3만 생산을 해왔는데요. 모델 3 하이랜드는 지금 기가 상하이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죠. 이 신규 모델 3 하이랜드가 프리몬트 공장에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배송이 1분기 말,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 뉴스는 로버트 스코블이라는 분이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전직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가였다라고 합니다. 임원분이셨겠죠. 이분이 2024년 1월 1일에 프리몬트 공장의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1분기 말부터 이 모델 3 하이랜드가 미국 내 배송 스타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모델 3 하이랜드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포착이 되긴 했습니다. 계속 테스트를 해왔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사진도 미국 내에서 포착된 사진인데요. 최근 사진이에요. 아무래도 1월 25일에 테슬라 4분기 실적 어닝콜 때 이 모델 3 하이랜드의 출시 시기를 알려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3월 정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어닝콜 때 모델 3 하이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의 출시 일정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모델 Y 주니퍼, 그러니까 모델 3 하이랜드에 비견되는 새로운 모델 Y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헤드램프 디자인이 이렇게 모델 3와 같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 모델 Y 주니퍼가 올해 언제 출시가 될지, 출시가 되면 먼저 기가 상하이에서부터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에 대한 일정을 알려줄 것 같고,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의 램프업 상황도 알려줄 수 있겠죠. 올해 한 몇만 대까지 생산해 보겠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말에나 올해 말에나 모델 2가 일단 프로토타입이라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생각보다 지금 일정이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계획이 나올 것 같으니까 1월 25일 어닝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가 6대가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나 백라이트를 보면 모델 3 하이랜드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프리몬트 공장입니다. 방금 본 동영상은 맷 가닌 윌더니스라는 분께서 드론을 통해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자, 이렇게 6대의 모델 3 하이랜드가 포착이 되었는데 프리몬트 공장을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 모델 3 하이랜드 출시가 미국에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 모델 3 하이랜드는 기가 상하이에서 작년 9월부터 생산이 들어가면서 아주 빠른 램프업과 함께 배송이 잘 되고 있고 주로 유럽과 중동 아시아 일부 지역에 판매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내에 모델 3 하이랜드가 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자, 현재와 같은 이런 가격 밸런스가 깨진 상황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니면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모델 3 하이랜드가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더 이상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와 롱 레인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재고로만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모델 Y 위주로만 일단 미국 내 판매를 하고 모델 3 하이랜드를 출시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 테슬라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왜냐면 이런 소문이 들면 기존의 모델 3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모델을 기다리는 고객들이 많겠죠. 테슬라가 일부러 이렇게 가격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고 마진율도 유지를 하면서 모델 Y 판매량만 한 3월까지 힘쓸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는 가격 정책이 새로 업데이트 된다면 정확하게 테슬라의 전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혼다로부터 좀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자, 혼다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판매된 14개 모델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무려 254만 대나 된다라고요. 어마무시한 숫자죠. 자, 이 중에는 혼다의 고급 브랜드죠. 아큐라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7개 모델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아큐라는 현대로 치면 제네시스급에 해당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리콜 사유는 엔진 결함이라고 합니다. 엔진 결함으로 인해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라고 해요. 어쨌든 254만 대나 된다라는 게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가 지금 현재까지 2010년부터 기업이 돌아가면서 현재까지 550만 대를 글로벌에 납품을 했는데 보급을 했는데 그의 절반이나 되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테슬라가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서 250만 대나 리콜을 한다라고 하면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주가가 10% 이상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결함을 알리는 미디어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 기사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댓글을 단 겁니다. They buy a lot of advertising and with that the silence of the media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광고를 많이 산다라는 거죠. 누가 사는 겁니까? 혼다가 사는 겁니다. 혼다가 여러 미디어와 뉴스 채널의 광고주이기 때문에 언론들은 침묵을 한다라는 뜻이죠. 테슬라는 OTA로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결함을 언론에서는 되게 대거 리콜 사유로 대서특필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것을 보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드웨어적으로는 내연기관보다 훨씬 잔고장이 덜한 게 테슬라 전기차라고 볼 수 있고요. 화재 발생 확률도 전기차가 더 낮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레거시 내연기관 위주의 카메이커들의 돈을 받고 있는 미디어 언론들은요 계속해서 전기차 화재 발생을 했을 때 대서특필하곤 하죠. 아무튼 가려 들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할 만한 요인은 FSD 버전 12의 일반 고객에 대한 와이드 릴리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테슬라 직원 차량 15,000대에는 FSD 버전 12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임직원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 소식을 잘 전달해주는 이 그린님에 따르면 테슬라 직원들이 FSD 버전 12가 넥스트 레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드 님도 FSD 버전 12는 확실히 넥스트 레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화가 되면서 연초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고, 이와 함께 테슬라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4분기 좋은 인도량을 발표했지만 인도량 발표에 따른 후광을 입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확실히 FSD는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요. 향후 2년 내에 25,000불짜리 모델 2도 생산에 돌입할 예정인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 25,000불짜리 차량이 테슬라의 가장 높은 프라이어리티다, 가장 우선순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향후 2년 내에 FSD는 더욱더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질 것이고요.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는 25,000불짜리 모델 2 차량도 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 램프업도 2년 내에 완성이 되겠죠. 연간 거의 15만 대에서 20만 대 캐파에 이르를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2년 내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2년 내에 테슬라 주가의 대세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테슬라 주가의 하락은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